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어느덧 시즌이 제법 진행되면서 벌써부터 트레이드 관련된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나온 트레이드 루머들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선수는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매물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미 꽤 많은 팀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시카고 불스행을 정리했습니다. 블리츠 리포트가 예상한 시나리오입니다. 각 팀의 득과 실을 분석해보자면 시카고는 핵심 코어인 조시 기디, 코비 화이트, 니콜라 부세비치를 모두 지키면서 로컬 보이인 데이비스를 데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특히 플레이메이커인 기디의 패스를 받아줄 림 러너 역할은 물론 부세비치의 옆에서 수비를 책임져줄 역할까지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단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건 건강한 갈매기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의 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던 그 몸이 아니죠. 과연 이 리스크를 안고 1라운드 지명권을 2장이나 소모하는 게 맞는지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댈러스가 데이비스를 보낼 건 너무 당연하죠. 몸 관리도 안 되고 그토록 우려되던 내구성 이슈는 또 터졌고요. 추가로 이 팀은 쿠퍼 플래그의 성장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 메인 브랜들러 역할을 수행하며 헤매던 플래그는 이제야 본 포지션에서 뛰면서 서서히 적응하고 있죠. 프랜차이즈의 미래와 함께 리빌딩에 들어가려면 미래 지명권 획득과 셀러리킵 유동성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데이비스를 보내고 지명권까지 얻어온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문제는 댈러스가 데이비스를 저 정도 선에선 절대 보내지 않을 거라는 점이겠죠. 데이비스가 댈러스에 어떻게 왔죠? 다시 봐도 정말 황당하네요. 이 일이 일어난 게 바로 올해 2월이었죠. 팀을 파이널까지 이끌었던 초대형 슈퍼스타를 보내며 얻어온 선수를 1년도 안 돼서 보내야 하는 상황도 코미디지만 그 선수로 최대한의 자산을 뜯어내지 못하는 것도 코미디일 겁니다. ESPN의 팀 본템프스는 리그 관계자들이 데이비스의 행선지가 시카고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고 서부 컨퍼런스의 임원들도 기디가 데이비스에게 라패스를 띄워주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댈러스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루빨리 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됐든 데이비스의 가치는 바로 지금이 가장 고점일 테니까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는지 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로 브루클린의 경우 삼각딜에 포함되며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만기 계약자인 제본 카터와 데일런 테리를 정리할 수 있고 팀 내 입지가 좁아진 제일런 윌슨을 보내면서 2라운드 지명권도 챙깁니다. 여기에 공짜 유망주를 획득하며 2026년 FA 시장을 위한 샐러리 여유를 더 얻게 되는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시카고 불스 소식입니다. 이번 여름 4년 1억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한 조시 기디가 있음에도 메인 브랜들러 영입 루머입니다. 먼저 애틀랜타 호크스의 트레이 영 트레이드 루머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페이더웨이 월드의 NBA 전문 칼럼니스트 시다르트 굽타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LA 레이커스의 광팬이라고 하는데 시카고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애틀랜타가 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이유는 명확하죠. 영이 없으니까 팀이 더 잘하니까요. 실제로 팀은 영이 뛴 첫 5경기에서 2승 3패를, 이후 치른 12경기에서 8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영의 스탯라인인데요. 이 정도면 정말 이번 시즌만 보더라도 팀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현대농구에서 헤비 오랜들러에게 치중하는 헬리오센트릭 시스템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음을 애틀랜타가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애틀랜타는 제일런 존스, 니켈 알렉산더 워커를 필두로 아주 매력적인 농구를 하고 있죠. 곧 FA가 되는 영과 연장 계약은커녕 재계약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영을 보내면서 이번 시즌 오늘 경기까지 총 4번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이런 스탯라인을 찍고 있는 2002년생 플레이메이커를 데려올 수 있다면 애틀랜타에겐 금상첨화와도 같은 일일 겁니다. 문제는 시카고가 코비 화이트도 돌아온 마당에 굳이 이 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트레이 영 말고도 다른 선수도 언급되었는데요. 바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자모란트입니다. 멤피스는 오늘 댈러스를 이기긴 했지만 현재 6승 11패로 굉장히 안 좋은 출발을 하고 있죠. 여기에 모란트는 투오마스 이살로 감독과 맞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ESPN의 팀 본템프스는 멤피스가 모란트 트레이드를 모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팀의 간판 스타였지만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는 선수를 보내면서 팀을 자렌 잭슨 주니어 중심으로 개편할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란트는 명실상부 슈퍼스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플레이 스타일과 특유의 분위기는 시카고의 많은 팬을 경기장에 오게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말했던 잡음이 나오고 있는 선수를 굳이 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 많은 지명권을 넘겨주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모란트가 멘탈 이슈로 경기력이 좋지 않을 확률도 높지만 저렇게 부진하고 있는 선수가 이적한다고 해서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또한 볼 소유 시간이 줄면 능력이 저하되는 기디가 또 다른 브랜들러 모란트와 시너지가 날지도 의문이겠죠. 기디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떠나 기량이 만개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 거래는 멤피스는 좋을 수도 있지만 시카고에겐 딱히 달가운 딜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LA 레이커스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복귀했고 루카 돈치치는 여전히 슈퍼스타의 위력을 과시 중이죠. 이 두 선수의 능력이 극대화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3점 슈터들의 존재입니다. 페이더웨이 월드의 시다르트 굽타는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말릭 비즐리와 세스 커리는 모두 소속팀이 없는 FA 상태입니다. 참고로 세스 커리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방출됐지만 팀은 이번 달에 다시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레이커스의 성적은 11승 4패로 서부 공동 3위죠. 나쁘지 않지만 레이커스의 3점 시도 횟수는 32.3개로 26위, 성공 개수는 10.9개로 리그 전체 꼴찌에 성공률도 33.8%로 23위입니다. 돈치치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즐리는 지난 시즌 리그 최고의 3점 슈터의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식스맨 투표 2위에 오르기도 했죠. 다만 비즐리는 도박 이슈로 인해 현재 징계 상황이며 돌아오더라도 디트로이트와 재결합을 할 거라는 추측이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두 선수 모두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요. 이 두 선수에 비해 아이오도 순무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경기당 4개의 3점을 시도하며 수비나 플레이메이킹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알짜배기 자원입니다. 현 시점 달튼 크넥트, 제러드 반더빌트 두 선수보다 낫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시카고 역시 핵심 식스맨이자 로컬 보이인 도순무를 이렇게 보내진 않을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최근 동부에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 가려져서 그렇지 무서운 상승세로 6연승을 질주하며 동부 2위에 오른 팀이 있죠. 바로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20득점 이상이 가능한 4명의 선수를 보유하며 우월한 피지컬을 앞세운 속공과 수비는 현대농구 트렌드에 딱 맞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토론토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3&D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페이더웨이 월드가 제안한 시나리오는 이런데요. 팀의 핵심 코어인 스캇 반즈와 동선이 겹치는 RJ 베럿을 보내며 3&D 유형 최상위권에 있는 듀오를 데리고 오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딜이 성사된다면 토론토는 정말 강해질 것 같긴 합니다. 뉴올리언스 역시 현재 2승 15패로 사실상 망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이언 윌리엄슨에게 듀크 대학교에서 호흡을 맞췄던 RJ 베럿이란 파트너를 세워주고 미래 지명권 다수의 2025 드래프트 전체 9순위였던 신예 콜린 머레이 보일스를 획득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베럿은 못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토론토 시스템에선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라는 거죠. 스카티 반즈는 이미 5년 2억 2,4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여름 반즈를 포함한 브랜든 잉그램, 그레이드 딕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베럿의 트레이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토론토의 셀러리킥 구조를 보면 베럿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7년 여름 토론토의 대부분 선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늦어도 이 시점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이 결단을 내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베럿은 캐나다 국적의 선수이자 어린 시절 토론토 구장을 자주 방문했던 진정한 로컬 보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즈니스지만 이런 선수를 보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뉴올리언스 역시 팀의 핵심과도 같은 두 선수를 한 번에 내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특히 2,5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트레이 머피 3세와 무려 1,4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허브 존스 듀오의 가치를 생각하면 보내더라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두 선수는 토론토 이외에도 꽤 많은 팀과 링크가 뜨고 있는데 모든 팀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들이라 컨텐더들과의 루머는 이번 시즌 내내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선수는 바로 샬럿 호네츠의 라멜로 볼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일단 샬럿은 라멜로의 내구성과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의 판단력 부재, 농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든 밀러에 이어 콘 쿠니펠이란 유망주의 성장이 있지만 라멜로는 4승 11패로 시작한 팀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LA 클리퍼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며 오늘 55점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1989년생 제임스 하든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을 느끼겠죠. 이 루머에 힘을 싣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오랜만에 등장하는 볼 형제의 아버지 라바볼입니다. 라바볼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클리퍼스에게 볼 형제들을 데려가서 우승하러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추가로 라멜로가 득점하는 걸 좋아한다며 형인 론조와 뛰면 2번으로 뛸 것이라는 걸 강조하며 하든과 뛰어도 시너지에는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트레이드가 성사된다면 클리퍼스는 젊은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겠지만 라멜로의 이번 시즌 효율성 문제와 재앙과도 같을 하든 라멜로 조합의 백코트 수비 문제가 고민이 되겠죠. 샬럿은 1라운드 지명권을 얻어오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죠. 다만 아무리 실망했어도 그 라멜로 볼을 평균 11.7점을 넣는 존 콜린스와 효율이 급 하락한 보그다노비치와 트레이드하는 걸 허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있었던 트레이드 루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트레이드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 있다고 보셨나요? 또한 영상엔 없었지만 어떤 트레이드가 일어나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얘기해봅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